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오늘의 종목은 바로 스콜피오 탱커스입니다. 저는 오늘 스콜피오 탱커스 말고도 유가 관련주 이번에 샀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유가 관련주들과 스콜피오 탱커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2022년도 9월 23일 지난주 금요일 날 엄청난 하락이 있었죠. 동시에 유가 관련주들도 같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떨어졌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도 금요일 날 이거 보고 진짜 잠을 못 잤는데요. 스콜피오 탱커스 망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장기 추세가 아니라 단기 추세를 그어봤을 때 2022년도 9월 23일 금요일 날 최대 마이너스 12.97%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60일선을 지지하며 종가 마이너스 10.81%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추세는 이탈하지 않았지만 단기 추세가 이탈했기 때문에 이건 조금 걱정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진 것도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원유 관련주들도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엑슨모빌은 최대 마이너스 6.29%까지 하락했다가 종가에는 마이너스 5.28%까지 하락 마감을 했고요. 쉐브론은 최대 마이너스 7.16%까지 떨어졌다가 종가 6.45%까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 두 종목 모두 원유 관련주들이면서 최근 워런 버핏이 매수한 종목으로도 유명하죠. 이 주식들의 특징을 보면은 바로 벌어진 이격도 안에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이격도가 벌어지면은 주가가 하락했을 때 추세 하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제가 차트를 배울 때 공부를 했는데요. 이게 과연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느냐, 아니면 추세 하락을 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큰 관건이 되었습니다. WTI 원유 가격은 어땠나 라고 봤더니 최대 마이너스 6.53%까지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5.68% 하락 마감을 했고요. 지금도 현재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가 왜 떨어졌고, 그리고 원유 관련주들이 왜 떨어졌으며, 그리고 이 알뜰맨이 가지고 있는 스콜피오 탱커스는 왜 떨어졌는지, 일단 연준의 고금리 정책도 문제입니다. 점도표를 본다고 하면은 연준은 9월 75bp 금리 인상을 한 후에 11월, 12월 중에 한 번 더 75bp 금리 인상을 해야 됩니다. 연이은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해서 경기가 파괴될 수도 있고, 그리고 3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이걸로 인해서 악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23일 금요일 날 이 달러 강세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기름을 끼얹은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인데요. 이 영국은 23일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가 파격적인 감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알뜰맨, 감세안이 뭐야? 세금을 감면하거나 깎는다라고 보면 되는데 과연 어떤 내용인가 라고 봤더니 내년 4월부터 소득세가 기본세율이 19%에서 1%로 낮아진다라고 합니다. 또한 15만 파운드, 즉 우리나라 돈으로 2억 4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 최고세율이 45%에서 40%로 내려가고요. 2020년도에 폐지한 해외 방문객 면세 쇼핑이 부활이 되고 6개월간 94조 원으로 에너지 요금을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현행 19%에서 25%로 올리려고 했던 법인세 인상 계획도 백지화를 했는데요. 직접적으로 돈을 푸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세금 혜택을 주면서 돈이 풀리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인플레이션인데 이 인플레이션이 영국은 더 가속화될 것이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러한 법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다른 나라들 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영국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너 죽고 나 살자 막 이런 분위기로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국 국채 매도가 몰리면서 금리가 폭등을 하고 달러 지수는 지금 26일 기준으로 113.567로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1428.73원으로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국내 증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한켠에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 이것은 제 지인분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아니, 달러 올라가는 거랑 스콜피오 탱커스랑 무슨 상관인데? 스콜피오 탱커스는 원유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실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는 몇몇 분들이 계셨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이것부터 봐야 돼요. 세계 원자재 거래는 달러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원유 1리터가 1달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100리터를 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 환율이 싸져서 1달러당 100원이다 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는 1리터 곱하기 100원 곱하기 100리터 요 계산법으로 의해서 내가 100리터를 구매했었을 때는 1만 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환율이 1000원이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요 계산법에 의하면 총 1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즉 환율이 싸지면 만 원에 구매했던 것이 1000원이 됐을 때는 10만 원, 그리고 환율이 비싸져서 2000원이 됐을 경우에는 20만 원에 구매를 한다라는 건데요. 똑같은 100리터를 산다라고 했었을 때 환율이 싸지는 경우에는 와, 지금 엄청 싸다. 빨리 많이 사가지고 전략적 비축유라도 구매를 해야겠다. 실제 미국이 지금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비축유를 지금 쌀 때 구매를 해놓고 나중에 원유 가격이 올라갔을 때 이 비축유를 풀어서 내가 유가 조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국가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환율이 싸졌을 때 수요가 더 증폭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비싸져서 2,000원일 경우에는 와, 지금 너무 비싸다. 지금 사지 말고 환율 조금 떨어졌을 때 사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 단계가 바로 이런 입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강세는 수요와 직결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스콜피오 탱커스는 뭐 하는 기업인가? 간단하게 짚어보자면요. 지금 현재 124선의 원유 운송 탱커선을 운용하는 회사입니다. 즉, 원유를 생산하거나 원유를 가공하는 기업이 아니라 원유를 담아서 운송하는 탱커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유 가격에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원유 수요에 추종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스콜피오 탱커스가 일반적인 원유주들보다는 조금 어렵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흐름을 보자면요.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있었고, 그리고 영국의 감세안이 23일 날 발표가 되면서 달러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유가 비싸짐으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되고 원유 가격은 그래서 하락했기 때문에 원유 관련주들이 힘을 못 받게 되었고요. 수요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지금 수요가 감소됐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사니 탱커선이 자연스럽게 매출이 감소되겠구나. 이런 관점에서 스콜피오 탱커스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달러의 강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역시 수요 감소로 인해서 스콜피오 탱커스 및 원유주들의 주가가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스콜피오 탱커스 망했나요? 저 지금 한강 가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달러의 추세를 먼저 보겠습니다. 워낙 달러 때문에 지금은 수요가 왔다 갔다 하는 입장이니까요. 지금은 달러가 저항 부분이 지지로 바뀌면서 당분간 달러의 강세로 인해 수요 감소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이 부분으로 인한 하락은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또 주가의 추세를 보면요. 일봉, 주봉, 월봉 모두가 아직은 큰 추세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까 전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이격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세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다시 추세 하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일본 기준으로 단기 지지 구간과 저항 사이에 걸쳐 있는 것이 약간은 불안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긍정 요소가 단 하나도 없느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긍정적인 요소는 중국의 봉쇄령이 해제되었다라는 부분인데요. 9월 19일 날 청도의 코로나 봉쇄령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노점도 코로나 때문에 폐쇄를 했다가
지금 다시 노점을 개방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19일부터 중국 봉쇄가 해제되면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분석에 원유 가격이 상승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스콜피오 탱커스도 중국의 봉쇄령이 있었을 때 주가가 힘을 못 받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중국 경제가 다시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덩달아서 아시아가 뭐 봉쇄령 해제라던가 경제가 다시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스콜피오 탱커스의 매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23일 날, 즉 영국의 감세 조치가 일어나고 나서 달러 강세로 인해 주가가 하락했을 때 스콜피오 탱커스에서는 자사주로 40.9달러에 보통주 22만 504주를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한 이유는 증권환매 프로그램의 일환이다라고 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올해 8번의 증권환매 프로그램의 일환을 진행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때마침 23일이었습니다. 엉겹결에 주가 방어를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스콜피오 탱커스가 자사주에 대한 방어를 굉장히 잘하는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스콜피오 탱커스의 기사를 추적해 보면은 자사주 환매를 했다, 자사주 매입을 했다, 이런 기사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당은 변함이 없었고요. 잭스뱅크라는 뉴스에서 이 스콜피오 탱커스가 연간 수익에 대한 컨센서스가 지난 분기 동안 233.7% 상승을 했고, 운수 섹터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9.5%임에 반해 스콜피오 탱커스는 238.1로 1위를 차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실적 전망의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강력 매수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주가 등급을 보면은요, 강력 매수 혹은 매수 등급이면서 평균 목표 가격은 아직 46.80달러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인데요. 3분기 컨센서스를 보면은 2분기 대비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특징적인 것은요, 2021년도 4분기 이전까지는 컨센서스를 하회하거나 아니면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1년도 4분기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컨센서스 상회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2분기 때 주가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2022년도 1분기 때까지 적자였지만 22년도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점차적으로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는 흑자 전환을 하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 주가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제가 지난 시간 말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즉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고 있고 컨센서스가 더 상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역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전문 투자자들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블로거 6명의 평가는 강세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손절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현재 장기 추세가 깨지고 추세 구간이 저항 라인으로 변하게 될 경우에 손절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나는 무조건 목표 가격까지 가져갈 거야. 나는 46.8달러까지 바라봤으니까 이때까지 꼭 가져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적어도 3분기 컨센서스가 상회되는지 요것을 보고 매도를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나는 시장을 보고 결정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율이라던가 중국 혹은 아시아의 경제 상황을 보고 원유 수요를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장과 컨센서스를 보고 대응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펼치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망들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반전할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설령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3% 투자 위드 더 스타에서 발표를 했던 것처럼 3, 4분기 때는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됨으로 인해서 경제가 조금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주가의 흐름이 좋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년부터는
금리를 동결하거나 혹은 금리를 낮출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즉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는 가정 하에서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내년 혹은 내년 하반기 혹은 내후년 요때쯤에는 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현금 비중 확보하시면서 안전한 투자 그리고 부자 되는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